오늘은 탄원서 작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하죠? 탄원서 제출하면 효과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원서 작성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탄원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탄원서는 반성문과 차이가 있는데요. 반성문은 피고인이 본인을 소개하면서 범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선처를 구해달라는 내용의 문서가 되는 것이고요. 탄원서는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직장 동료 등이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가족이나 지인에게 탄원서를 부탁을 해야겠죠. 그런데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탄원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이어서 차마 가족들에게 탄원서를 받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가족들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에서는 탄원서를 가족들로부터 받기 어렵겠죠. 이럴 때는 다른 지인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부탁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탄원서를 제출하면 효과가 있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유죄인 범죄가 무죄로 된다거나 아니면 형량이 절반 이상 크게 감형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탄원서가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은 판사님이 탄원서를 볼 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탄원서를 보고 판사님은 피고인이 평소에 가정생활을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구나, 또 친구관계가 좋구나, 그래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텁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결문에도 감형 요소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판사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판사님이 판결을 하실 때 선처를 해주려고 한다, 피고인에 대해서. 그럴 때 한 가지 걱정이 드는 것은 이러한 것일 겁니다. 이 피고인 이번에 선처를 해줬는데 똑같은 범죄 다시 저지르면 어떡하지? 그러면 선처를 해주려는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런데 피고인이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돈독해 보인다면 그래도 피고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성실하게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까. 그리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출소를 하더라도 직업을 구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친구들이 많다면 범죄 유혹에서 벗어나기도 쉽다고 판단을 하시겠죠. 탄원서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탄원서에는 그래도 선처를 구합니다. 피고인은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재하는 것보다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피고인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긍정적인 에피소드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들을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족의 경우에는 자식들이 몇 명이 되는데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모두 잘 부양을 해냈다. 직장 동료라면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실하게 영업을 해서 계약권을 따왔다. 그래서 회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떤 친구가 학창시절에 정말 힘들었는데 이 친구가 도와줬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는 게 좋겠죠. 탄원서를 작성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범죄
피해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막연하게 가해자만 옹호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적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해자가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합의를 하려고 했는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했다는 점, 이러한 점을 탄원서에 적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탄원서는 진정성 있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유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형식적인 요건은 있습니다. 일단 제목을 탄원서라고 적어야겠죠. 그리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기재해야 되고, 그리고 그 탄원서 작성인의 서명도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탄원서 작성인의 신분증도 사본으로 탄원서와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면 좋은데요. 그래야 판사님이 봤을 때 이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이 진정으로 작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원서를 지인이나 동료로부터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신분증 사본까지는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신분증 사본은 없이 그래도 탄원서라도 제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국에는 탄원서 형식보다는 진정성 있게 피고인을 위해서 제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탄원서 작성이라는 것이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망설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궁금하신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원 변호사였습니다.